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컴퓨터용 선반 기능사 시인 선반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수동 프로그램 짜고 그 다음에 GV CNC 가지고 검증까지 완료하고 지금 이제 기계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도면을 이제 직접 CNC 선반에서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볼 때는 SM20C 연강 소재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플라스틱 소재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 지금 기계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이제 켜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 기계는 두산 링스 220L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기계는 어차피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기계 기종이 약간 틀려도 원리는 같으니까 한번 이제 이 기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계 켜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기계의 메인 조너는 일단 메인 조너를 켜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조너는 요 뒤에 기계에 보면은 지금 오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온 상태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전기 배전반이 이제 전원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상태로 오게 되면은 바로 이 CNC 컨트롤러의 NC ON을 누릅니다. NC ON. 자, NC ON을 누르게 되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좀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제 컴퓨터 부팅 하는 것처럼 약간 이제 또 부팅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글씨가 점점 이제 뜨죠. 자, NC ON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로딩 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지금 거의 이제 부팅이 거의 지금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팅이 되면 자,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NCO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머전시 EMG라는 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거립니다. 지금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 비상정지 버튼을 먼저 해제하고, 해제할 때는 이걸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풉니다. 해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여기 해제를 눌렀는데도 그래도 깜빡깜빡 거리죠. 해제하고 난 다음에 이 머신 레디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머신 레디. 그러면 이제 기계 이제 준비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맨 먼저 해야 될 게 기계 원점 복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반 같은 경우는 기계의 원점이 요 X축하고 Z축이 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CNC 선반은 이제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방향은 X축, 그 다음에 길이 방향은 이제 Z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털의 위치가 원점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점 복귀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이동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핸들 모드를 이용해가지고, 자, 이 버튼이 이제 핸들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누르면 X축으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직경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이제 길이 방향, Z축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원점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핸들 이제 처음에 이제 기계를 만질 때 핸들 이 방향이 약간 이제 헷갈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척 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 방향, 그 다음에 그 원점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 방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핸들 이용해 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원점 복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이동 거리를 확보한다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됐으면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알람이 떴습니다. 지금 알람 상태에서 원점 복귀를 하면 원점 복귀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메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자, 이 기계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반드시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문이 닫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해제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원점 복귀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원점 모드. 자, 이 상태에서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원점 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X, 플러스 Z.
먼저 플러스 X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기계 이런 작업하면은 일단 플러스 X축으로 먼저 공구를 뒤로 후퇴한 다음에 Z 방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구가 공작물 사이에 어디 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Z축으로 해버리면 간섭돼 가지고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점 복귀할 때는 X축부터 먼저 복귀 누르고 그 다음에 Z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점 복귀를 하게 되면은 그 원점 복귀 됐다는 요 녹색 점등이 뜹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X축.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계좌표 이렇게 하고 Z도 한번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기계좌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Z까지 완료되면 X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녹색으로 원점 복귀됐고 Z축으로 이제 복귀가 되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지금 X하고 Z축이 이제 원점 복귀가 된 겁니다. 자, 원점 복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맨 먼저 그 기준 공물을 가지고 공작물 원점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점을 이제 한번 할 거예요. 원점, 그 공작물 원점을. 자, 그러면 우리 공작물 원점은 여기 보면은 이 그 공작물 그 소재의 요 중심, 그러니까 Z는 공작물의 끝 한 면, 그 다음에 X축은 공작물의 원점, 중심, 여기를 이제 원점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동 프로그램 짤 때 그 원점을 그대로 여기서 세팅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재를 물린 다음에 소재를 물려 보겠습니다. 자, 소재 물리는 거 보면 여기 밑에 발판이 있습니다. 발판.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걸어지고 한 번 누르면 이제 오므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 줄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소재를 이렇게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띄운 다음에 그 밀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릅니다. 지금 봐봐요. 지금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지금 여기에 플라스틱 소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봐봐요. 이게 약간 압이 봐봐요. 압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거는 뭐냐,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소재에 따라 틀립니다. 소재에 따라 틀린데 영광 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그 압이 있습니다. 압이. 그래서 뭐 영광 소재는 뭐 이제 소재가 단단하니까 압을 조금 높인 상태에서 해야지 이제 가공할 때 이제 탈착이 안 되니까 압을 좀 높여도 되지만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연한 그 소재니까 이렇게 그 영광 소재였던 그 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자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재에 따라서 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데이터가 있긴 한데 이게 그 이 압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있는데 여기에 딱 열면 이렇게 돌리면 여기 보면 이게 있죠.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요쪽은 이제 심압대의 압이고 요거는 이제 조의 이제 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좀 내리면 지금 바늘이 좀 내려가죠. 그래서 압이 이제 좀 낮춰줍니다. 좀 약간 압을 원래 영광할 때는 한 800으로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빨간색이 이제 PSI 그 단위고 검은색은 이제 바 단위입니다. 그래서 뭐 한 요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소재를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 소재일 때는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주의사항은, 이렇게 지금 그 플라스틱 소재로 했는데 영광 소재 할 때 또 이대로 하면은 이 공작물이 가공하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새로운 소재 가지고 한번 물려볼게요. 한번.
지금 거의 지금 안 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이 정도 하고 예,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좀 당겨 봐야 됩니다. 공작물이 잘 고정됐는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 공구는 이제 그 T0100 그 외경 황삭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공구를 일단은 교환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 기계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문을 닫고 해야 됩니다. 그 안전장치 이런 것 때문에.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공구 교환은 여러분들 그 MDI 모드로 가가지고, 자, MDI를 눌렀는데 지금 MDI 화면이 아니죠. 그럼 MDI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PROG, PROG 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딱 누르면 이제 MDI 화면으로 오죠. 그래서 반드시 T01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 어떤 학생이 T0101 하고 공구 뭐 보정을 해가지고 이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구 바꾸는 거는 T01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T0100 여기서 보면은 앞에 T는 이제 그 공구의 그 어드레스 T를 말하는 거고, 요게 이제 숫자 4자리가 있는데 앞에 2자리는 공구 번호를 얘기하고 뒤에 2자리는 보정 번호를 얘기해요. 공구 길이 보정 번호. 그래서 우리는 공구 교환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T01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 스타트를 누릅니다. EOB 인서트 하고 사이클 스타트.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 공구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먼저 이제 그 공구를 그 소재를 이제 회전된 상태에서 이제 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문을 닫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MDI 모드에서 자, S 한 주축 회전 1000 회전 하겠습니다. 1000. 그 다음에 주축 정회전 N03 EOB 인서트. 자, 됐죠? 자, 그러면 됐으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 소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소재가 밴드소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요 그 탑면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 공구 가지고 요 그 탑면을 일정하게 이제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위치를 이제 Z의 공작물 원점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 탑면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절삭을 해줘야 됩니다. 절삭을. 그래서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운전하듯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운전하듯이 일단은 목표는 저 탑면을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일정하게 만들어줄 때까지 이제 절삭을 한다. 왜? 그 밴드수로 잘라진 부분이니까 지금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먼저 터치를 합니다. 터치했죠. 그러면 일단은 X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POS라고 있어요. POS 가서 일단 상대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X에 대한 상대는 U가 되는 거고 Z에 대한 상대 지점은 W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한 현재 위치에서 절임량을 요걸 보면서 이제 그 절임량을 확인해 가면서 하려고 이제 W를 이제 0으로 만들어야 돼요. 0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W 누르고 여기 보면은 오리진이라는 거 있습니다. 오리진. 이거 딱 누르면 0이 되죠. 그럼 일단은 여기 보면은 핸들의 요거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죠. 곱하기 10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 한 칸당, 이 핸들의 한 칸당 0.1mm씩 움직인다는 거고, 중간에 요거는 0.01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대략 한 0.5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 0.5 정도. 그리고 요때 넣을 때는 반드시 그 소재의 길이 치수를 확인하고 내가 얼마 정도 남았다는 걸 알고 이제 절입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 절입량을 많이 하면은 이 길이 치수, 도면에 있는 길이 치수보다 훨씬 더 많이 가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0.5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Z로 0.5 하겠습니다.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X 방향으로 이제 가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잘하고 그 다음에 딱 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축을 정리 한번 해봐서 탄면 그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축 정리는 이겁니다. 됐죠? 자, 이거 됐고, 그 다음에 열어보면은 여기를 한번 긁어봐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면은 지금 탄면이 다 가공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면이 다 가공됐어요. 자, 그러면 요 현재 상태를 이제 그 Z의 공작물 원점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먼저 그 옵셋의 그 좌표기 설정 가기 전에 현재 요 기준, 이게 이제 기준 공구잖아요. 그럼 기준 공구니까 그 이제 우리가 외경 정삭, 그 다음에 홈바이트, 나사바이트 이제 길이 보정을 할 거거든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그러면 기준 공구 길이 옵셋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준 공구 대비 다른 공구의 차이 값을 그 옵셋이라는 옵셋 보정에 넣고 그 값을 이제 컨트롤러가 읽게 해서 그 이제 가감해서 이제 가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기준 공구니까 요거를 이제 W에서 오리진 합니다. 자, 다시 쉽게 설명하면 아까 W 오리진 한 이유는 이제 그 단면을 가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절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오리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일정하게 다 가공된 거 확인한 후에 이 오리진 한 이유는 요게 이제 기준 공구니까 나중에 이제 공구 길이 보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차이 값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공작물 Z 원점 해야 되니까 옵셋으로 갑니다. 옵셋, 이거 중요합니다. 옵셋 버튼 눌러서 좌표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시프트 값이거든요. 요거는 항상 00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00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00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Z에 대한 그 공작물 원점 할 거니까 여기에 Z에 커서 놓고, 아, 여기를 Z 제로로 하겠다. Z 0점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툴 매저 버튼이 있습니다. 툴 매저 누르고, 그 다음에 측정. 그러면 그 Z에 대한 지금 현재 공작물 원점이 241.200이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Z에 대한 공작물 원점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X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도 마찬가지예요. X는 요 공작물 외경을 일정하게 전체 300도 면이 일정하게 가공될 정도로 먼저 가공한 다음에 버니어 캘리퍼스로 저 원점을 측정해서 그 값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거는 이제 또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하기 전에. 자, Z는 지금 현재 봐봐요. 현재 공작물 원점은 우리가 여기 그 X는 소재 중심, 그 다음에 Z는 공작물 단면을 했어요. 그럼 이제 Z는 이제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공작물 우리 그 수동 프로그램 짤 때 X에 대한 중심 원점을 여기로 했는데 왜 번역 그 바이트로 이렇게 절삭한 다음에 번역 캘리퍼스로 측정해서 그 값을 뭐 공작물 좌표계 설정할 때 쓰냐면, 자, 우리 지금 현재 요 중심을 정확하게 바이트가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바이트가 일정하게 가공하면은 여기 현재 위치에 있으니까, 아, 이 원점에서 현재 위치를 그 번역 캘리퍼스로 채가지고 그 값을 이제 적용하면 CNC 컨트롤러가 알아서 이제 여기에 그 공작 원점에 대한 좌표 값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럼 똑같이 이제 회전을 먼저 하고, 자, 회전은 이제 핸들 모드에서 아까 우리가 S1000을 지령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제 회전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공작물 외경을 터치해요. 외경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운전을 잘해야 돼요. 탔죠? 탔으면 일단 나오세요. 탔으면 나오고, 나온 다음에 이제 절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OS 가서, 자, 이제 U가 이제 X에 대한 그 상대 지령이니까 오리진 눌러서, 자, 이거는 제가 만약에 0.3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직경 치수로 보면 0.6mm가 가공되는 거예요. 0.6mm. 요거 잘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0.3mm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반경 침력한 거고, 실제는 이제 0.6mm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0.6mm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도 약간 이제 좀 이제 정지해볼까요? 그러면 봐봐요. 여기 보면은 지금 봐봐요. 여기는 가공됐는데 지금 여기는 가공 안 됐죠. 아직 중심이 아직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핸들 X로 해가지고 또 0.3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정지해볼게요. 그래서 반드시 돌려가지고 다 확인해야 돼요. 예, 여기 가공 안 됐어요. 지금 다시 이제 0.3. X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다 가공됐어요. 아, 여기 살짝 안 됐네요. 여기 살짝. 또 여기 이게 이 중심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또 할게요. 하여튼 전체 다 그 면이 다 가공돼야 돼요. 0.3. 그 다음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이 상태를 핸들로 뭐 X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재 위치에 대한 좌표값을 이렇게 할 거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마찬가지로 자, U를 일단 오리진을 해요. 그 공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U 그 다음에 오리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갑니다. 옵셋으로 가고 X에다 컷을 놓고 일단은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번역 캘리퍼스로 외경을 측정합니다. 번역 캘리퍼스로. 자, 어느 정도 X는 움직이면 안 돼요. Z만 이제 약간 떨어진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저 51입니다. 51을 여러분들 50일을 메모해놔야 돼요. 50일. X 50일이라는 거. 외경이 50일이라는 거 메모해야 돼요. 요게 나중에 이제 그 공구 길이 옵셋을 할 때 씁니다. 50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중요합니다. 아까 Z는 그 현재 상태의 Z0 툴 매저 측정했잖아요. X는 반드시 아까 그 측정 값이죠. X 51점 하고, 그 다음에 툴 매저 측정이에요. 툴 매저 측정. 지금 현재 XZ에 대한 공작물 원점 세팅이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는 뭐 하냐면 3번, 5번, 7번을 불러서 공구 길이 옵셋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공구를 교환할 때는 이렇게 좀 약간 공작물에서 혹시 터렛이 돌다가 간섭될 수 있으니까 먼저 멀찌감치, 소재에서 멀찌감치 좀 떨어진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MDI 모드 가서 자, MD 안 나오면 프로그램 눌러서 자, 이번에 T0300이에요. T0300 이어브 인서트. 자, 됐죠?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지금 소재예요. 그러면 이 바이트를 가지고 먼저 여기 Z 단면에다 공작물 단면에다가 먼저 터치하고 Z에 대한 길이 보정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터치하고 또 X에 대한 길이 보정하고 이 두 번을 이제 하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항상 그 바이트를 공작물에 터치할 때는 회전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전하고 핸들 모드에서 핸들 모드 회전하고 자, 갑니다. 그래서 살짝 그냥 터치만 한다 생각하면 돼요. 터치만 한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원래 그 지금 영광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하면 살짝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소리로 우리가 듣고 아 터치 됐다 생각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플라스틱 소재라서 약간 이제 소리보다는 이제 눈에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약간 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제 터치 된 거예요. 자, 잘 봐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속도를 여기 보면 핸들 속도는 고박이 100은 주로 이제 원거리에서 빨리 갈 때 쓰는 거고 공작물에 터치할 때는 고박이 10, 즉 다시 말해서 0.01 단위로 이렇게 핸들 속도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씩 해가지고 잘 봐야 돼요. 됐죠? 그럼 살짝 타고 난 다음에 살짝 뒤로 한 100분의 2 정도만 뒤로 약간 후퇴해요. 자, 이 상태 됐죠? 그러면 자, 지금 공구 길이 보정하는 거예요. 자, 옵셋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정으로 갑니다. 자, 여기 공구 보정에 슬래시하고 마모가 아니에요. 공구 길이 보정은 형상으로 합니다. 형상. 자, 그리고 기준 공구는 뭐예요? 기준 공구는 0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0으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공작물 좌표계 설정이라든지 공구 길이 옵셋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기준 공구니까 0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0 입력. 그 다음에 기준 공구니까 0 입력. 됐고, 우리 지금 3번에 대한 Z축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공구 길이 옵셋 할 때는 Z 0점하고 그 다음에 툴 메저 측정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 즉슨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기준 공구 T0100에 비해서 마이너스 0.13 길이 방향으로 짧다는 얘기예요. 네, 짧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갑니다. X. 자, 순서 잘 봐야 돼요. 순서. 자, X도 살짝 터치만 합니다. 살짝 터치하고 그래서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G03의 X에 여기 와가지고 커서 놓고, 자, 우리 아까 그 공장 원점 할 때 뭐 했어요? X 50점 이렇게 했죠. 그럼 그가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X 50점, 50이죠. 여기 51이죠. 51. 자, 다시.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메모를. X 51점, 그 다음에 툴 메저 측정.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0.0.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3번에 대한 공구 길이 보정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정지하고 이번에는 홈바이트 불러가지고 공구 길이 옵션 할게요. 임계에 가서 T0500 여기 있었죠. 자, 됐고 이것도 이제 회전할 때는 반드시 핸들 모드 해놓고 이거 눌러야 돼요. 자, 갑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면 먼저 살짝 터치하고 가까이 왔을 때는 핸들 속도 낮추고. 됐죠? 하고 그 다음 옵셋 갑니다. 그 다음에 돼 있죠? 그 다음에 5번이니까 여기 와서 Z에 되니까 Z 0점하고 툴 메저 측정 이렇게 6.9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자, 이게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한 번만 잘 하면 이제 됩니다. 이것도 외경에 딱 살짝 터치하고 됐죠? 됐고 살짝 떨트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 51점 하고 툴 메저 측정 이렇게. 봐봐요. 제가 저기 5분에 해야 되는데 지금 4분에 했죠.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꼼꼼히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 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 보정을 잘못하면은 공구가 공작물에 그 충돌 나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쳐박는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 잡기 설정하고 공구 길이 보정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꼼꼼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X 51점 그 다음에 툴 메저 측정 여기 있다고 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X51점, 그 다음에 툴메저 측정.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X로 먼저 뛴 다음에 됐고, 이번에는 이제 나사바이트 마지막. 자, 나사바이트 해보겠습니다. 엔드에 가서 7번 T0709 여기 인서트. 됐죠? 이건 핸들 모드에서 회전. 자, 일단은 나사바이트는 여러분들 나사바이트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뭐 약간 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경을 먼저 터치를 합니다. 외경 먼저 터치하고 그 단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어 갈 수가 없어요. 홈바이트라든지 외경 바이트는 그냥 단면 이어 터치하면 되지만 그 나사바이트는 요런 모양으로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이 탑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Z는 대략적으로 해도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나사 가공 보면은 뒤에 도피 그 홈이 있습니다. 홈. 그래서 약간 뭐 좀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 더 가도 그 뭐 어차피 도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단 X에 대한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X부터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X를 먼저 터치합니다. X를 살짝 터치한다. 터치하고 X가 중요해요. X가. 그리고 이제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Z방향으로 일단 같이 와요.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해요. 봐봐요. 여기 봐서 요 공작물의 단면하고 그 뾰족한 부위가 거의 좀 그 뾰족한 그 모서리 부분이 단면에 거의 눈대중으로 봐서 일치할 정도의 그냥 보면 돼요. 네, 됐죠? 그러면 이거는 X하고 Z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옵셋 가서 자 여기 7번에 가서 X51점 그 다음에 툴메저 측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Z는 Z0점 툴메저 측정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이제 공구 길이 보정하고 공작물 원점 세팅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모드, 메모리 모드에서 이제 자동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넣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넣는 거는 일단 에딧 모드로 갑니다. 에딧 모드로 가서 프로그램 가서 자 프로그램 한 번 더 누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기계는 반드시 그 여러분들 그 NC 파일 메모장으로 이제 메모장에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확장자에 반드시 .nc라는 게 이제 입력돼야 됩니다. .nc라는 게 붙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리스트에 뜹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파일명이 보통 이제 알파벳 5에다가 숫자 4자리잖아요. 그 파일명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메모장 안에 있는 그 선두 퍼센트하고 그 밑에다가 우리 5 프로그램 번호 하잖아요. 그 번호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동일하지 않으면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파일 확장자 .nc를 붙여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기계 기종마다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고 만약에 뭐 .nc를 안 붙였는데도 뭐 전송이 안 되면 그거는 이제 그 기종은 .nc를 안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종에 따라 좀 약간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파일명에 쓴 그 알파벳 프로그램 번호하고 그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 번호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 번호 이름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낼 파일을 엔터를 누르고 그럼 됐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조작 있어요. 조작 플러스 미드 그 다음에 실행 하면은 이제 지금 프로그램이 오죠. 이제 들어왔어요. 예,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딧 모드로 가서 다시 한번 혹시나 또 뭐 검증할 때는 뭐 잘 됐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요 좌표에 점 같은 거 확실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됐고
점 같은 거, 뭐 절상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 쭉쭉 훑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정 같은 거, 01, T0101, 요거 보정 같은 거 잘 썼는지 확인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됐고,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공상, 뭐 했고, 이런 보정 잘 봐야 돼요. 보정 잘 봐야 돼요. 보정 잘 봐야 돼요.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에서 선두로 가서 한번 싱글 블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싱글 블록이라는 거는 이 사이클 스타트를 누를 때마다 한 블록 한 줄씩 이렇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가공하거나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싱글 블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 모드, 자동 실행 모드 MEM 눌러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는 거예요. 자, 공구 바꿨죠. 자, 그리고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이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기 전에 지금 이렇게 커서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블록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혹시나 눌러도 되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절상류는 약간 좀 끌게요. 절상류를 수동으로 끄는 거는 여기 보면은 오토 있어요. 요걸 이제 약간 없고요. 플라스틱이니까 절상류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상류 해제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올 때 있잖아요.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공구가 공장 근처에 올 때 그때 완전히 최종 지점 오기 전에 한번 요 피드 홀드를 눌러가지고 한번 스톱을 하세요. 그러면서 남은 거리라든지 이런 걸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는 Z5인데 남은 거리가 뭐 50, 뭐 마이너스 50, 뭐 그러면은 뭐예요?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구 길이 옵셋이라든지 공장부 좌표 설정을 잘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사이클 스타트 한번 누르고 뭐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운전할 때도 시속 가속할 때는 악셀레이터 받고 그 다음에 가속 안 할 때는 발이 브레이크에 있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양손에서 누르고 수도팔 항상 이 수도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요 기준면 가공하고 있어요. 파이 49에 지금 C2 가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요 피드홀드 누르 준비를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됐죠? 그리고 자, 이렇게 됐으면 지금 N01이 지금 걸린 상태예요. 자, 이 상태. 자, 그러면 여기 확인해 보면은 이걸 이렇게 딱 빼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홈바이트 가공이죠. 홈바이트 가공.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 외경을 한번 재봐요. 49가 맞는지. 자, 49 맞습니다. 그 말 즉슨은 뭐냐면 공작물 좌표계 원점하고 공구 길이 옵셋을 잘 맞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치수가 뭐 잘못 47 뭐 잘못 나오면은 길이 옵셋이라든지 원점을 잘못 세팅한 거예요. 자, 이제 홈바이트.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홈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지금 홈바이트의 그 폭은 지금 우리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 홈바이트의 요 폭은 4mm예요, 4mm.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폭이 4mm니까 그냥 한 번에 딱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자격증 시험 볼 때 반드시 이제 그 프로그램 짜기 전에 이 홈바이트의 폭이 몇 mm라는 게 딱 그 감독관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만약에 어디 시험 보러 갔는데 이 홈바이트가 3mm일 수 있어요, 폭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집어넣고 나와서 1mm 이동해서 또 이렇게 한번 두 번을 가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됐죠. 206 됐어요.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또 한번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그러면 이게 15거든요. 15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3mm. 3mm는 나오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돌려 물릴 거예요. 돌려 물려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기준면 가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도면을 보면은 지금 도면의 길이 치수는 98이에요. 근데 지금 공작물 치수는 소재 치수 111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동으로 MDI 모드에서 기준 공고 T01 외경 황삭 바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황삭 바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회전된 상태에서 요 90, 지금 111이라고 치면 98을 빼면은 거의 몇 미리 남은 거예요. 거의 12mm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거를 핸들 모드를 이용해서 조금씩 조립해서 98이라는 그 공작물 길이를 먼저 맞춘 다음에 X는 안 해도 돼요. X는 공작물 원점을 안 해도 되는데 Z만 이제 공작물 원점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길이 보정도 안 해도 돼요. 길이 보정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이제 그 여유 그 양을 계산해 가지고 그거보다 약간 1~2mm 더 남았다 계산해서 2차 프로그램에서 그 G94 탄면 절삭 사이클 우리 그 G코드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요 탄면 절삭 사이클을 이용해서 요거 가공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짜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기준면을 이제 척에다 물린 다음에 그 T0100을 불러서 그 핸들 모드로 해서 12mm 정도를 절삭해서 98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Z에 대한 공작물 원점하고 이제 2차 프로그램을 또 입력해서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공작물 물리겠습니다. 이제 기준면을 물려야 돼요. 기준면 물리고. 이렇게 물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MDI 모드 가가지고, 자, 반드시 공구바꿀 때는 T0100입니다. 그래서, 자, T0100 EOB 인서트.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핸들, 회전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아까 끝날 때 이제 그 홈바이트로 해서 끝났지만, 반드시 원래는 회전할 때는 아까 제가 이제 좀 빠뜨렸는데 이 시인선반은 그 G97하고 G96이 있습니다. G97은 뭐냐면 회전수 일정 제어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G97S1000N03 하게 되면은 1분의 분당 회전수 일정하게 전회전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주로 이제 홈바이트라든지 나사 가공할 때는 이제 G97을 써가지고 이제 합니다. 자, 하지만 그 탄면 절삭이라든지 어떤 외경, 그러니까 그 탄면 절삭이 있는 그런 어떤 직경의 변화가 있는 그런 거 할 때는 G96이라는 주속 일정 제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G96 이 주속 일정 제어를 S 뭐 하면은 S 다음에 이거 오는 거는 뭐냐면 요거는 절삭 속도 V입니다. 절삭 속도 V에 대한 값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N은 뭐예요? N은 뭐예요? 파이 D분의 1000V잖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S120이면은 이렇게 그 직경의 변화가 있는 이러한 거 가공할 때는 보통 이제 G96을 많이 씁니다. 왜? 공구 수명하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절삭 속도에 따라서 지름, 즉 다시 말해서 그 직경에 따라서 회전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수하고 직경이 뭐예요? 반비례 관계죠. 즉 다시 말해서 회전수가 낮으면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회전수는 이제 높아지는 거죠. 왜? 공구 수명, 절삭 속도를 유지시키면서 공구 수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직경의 변화가 있는 부분은 G96을 씁니다. 하지만 이제 뭐 홈바이트, 홈가공이라든지 나사 가공이라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G97S 요 다음에 오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S잖아요. G96에 오는 S는 요거는 절삭 속도 값이에요. 근데 G97 다음에 오는 이거는 뭐예요?
그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RPM이에요. 분당 회전수. 그래서 만약에 S1000 그 다음에 N03 하게 되면은 1분에 1000회전으로 일정하게 이제 회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이제 했냐면, 만약에 이제 저쪽을 회전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G96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S1000 뭐 N03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회전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뭐 그 공작물을 약간 인위적으로 내가 뭐 가공한다든지 뭐 홈 가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습관을 G97 그 다음에 S1000 그 다음에 N03 여기 있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직경에 변화가 있어도 항상 일정한 회전수 이제 1000회전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한번 자 봅시다. 자, 제가 뭐 이거는 이제 뭐 더 뇌인데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G96 S 예를 들어서 한 120 했어요. 그 다음에 N03 여기 인서트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봐봐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절삭 속도 120에 대한 회전수예요. 그 회전수가 지금 380이네요. 제가 그래서 임의로 X방향으로 낮춰볼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회전수 뜨죠? 자, 내려볼게요. 직경이 점점 작아져요. 어때요? 회전수 지금 높아가고 있죠? 높아가고 있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요 공식에 의해서 지금 회전수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삭 속도 120은 그대로이지만 직경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G96을 썼기 때문에 지금 변하죠.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자에 가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 G50S 1800으로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주축 최고 회전수 지령이에요. 뭐냐면 자, 직경이 그 중심으로 가면 거의 0으로 가니까 뭐예요? 회전수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모터가 부하를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 그 뭐예요? 모터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그 공작물이 원심력에 의해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G50이라는 코드를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식은 이거지만 이렇게 G50S 1800으로 하면은 계산으로 하면은 뭐 3000, 5000이지만 이렇게 1800 이상은 가지 말라고 이렇게 주축 최고 회전수 지령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리셋 누르고 NVI에 가서 자, G97, S1000, N03 여기 있었고. 자, 갑니다. 자, 그럼 이 탄면을 지금 한 11mm 정도, 12mm 정도 가공해야 돼요.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최대 절임량 한 1mm씩 여러 번 할 거예요. 자, 이 1mm라는 거는 뭐 소재가 어떤 소재냐, 공구 상태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경험치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탄면을 일정하게 먼저 만든 다음에 소재를 빼가지고 번호를 먼저 측정하고 이제 남은 그 양만큼 이제 조금씩 절임하면서 98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넣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플라스틱 소재니까 이렇게 뭐 현재 속도를 좀 빨리 하는데 영광 소재 그런 거 할 경우에는 이 속도 낮춰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일정하게 해놓고 이제 확인합니다. 단면. 자, 단면이 다 가공됐으면 지금 현재 치수를 이걸 확인해요. 그러면 지금 뭐예요? 109.5입니다. 109.5. 그러면 자 109.5 마이너스 98은 뭐예요? 뭐지? 1점 일단은 100이면 2에다가 9.5 더하면 11.5를 이제 절입해야 돼요. 알겠죠? 11.5 그러면 현재 여기 보고
포인트예요. 여기 보세요. 현재 POS 가서 이 W를 0으로 맞춥니다. 0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11.5 딱 됐을 때 멈출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공작물 끼우고, 공작물 끼울 때는 이렇게 그 초의 그 끝에 딱 밀면서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이제 자 1mm씩 해보겠습니다. 1mm씩. 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mm 하고 X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또 1mm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자, 영광할 때는 또 다르게 해야 됩니다. 절삭 조건. 그 다음에 이제 0.5. 0.5.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Z로 움직이지 마세요. Z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정 5점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래서 이제 98이 맞는지 대략. 네, 98 딱 맞습니다. 대략 딱 맞습니다. 98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8을 딱 맞춰놓고 이제 여기를 이제 Z0로 해야 됩니다. Z0.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W 오리진을 하고, 자, 옵셋 갑니다. 옵셋 가서 좌표계 가서, 자, 여기다가 Z에다 커서 놓고, 요거 중요합니다. 여기를 Z0로 하겠다. Z0점, 그 다음에 툴메저 측정. 봐봐요. 이렇게 바뀌죠, 값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Z0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X는 안 건드는 거예요. X는 중심이 그대로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자, 이제 2차 가공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이렇게 또, 자, 프로그램을 이제 넣겠습니다. 또 2차 프로그램을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딧 모드에 넣고 프로그램 한 번 더 프로그램 넣어놓고, 자, 엔터. 그 다음에 2차 프로그램은 50929로 했습니다. 엔터. 그 다음 됐고, 조작 플러스 리드 실행. 그러면 이제 2차 프로그램이 딱 들어오죠. 자, 50929 프로그램 이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에딧 모드에서 프로그램 한번 확인해 봐요. 혹시나 뭐, 보정 같은 거, 특히 요 보정 잘 썼는지 확인해야 돼요. 01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점 같은 거 잘 보고, 3번 03, 5번 05. 왜 보정이 중요하냐면, 이 보정을 안 쓰면 이제 그 치수가 안 맞게 가공돼요. 맞지 않게 가공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싱글 블록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M, 메모리 모드 여기 가서. 자, 이것도 지금 절삭류가 지금 제가 절삭류 오프해놨기 때문에 절삭류가 여기 M08이 프로그램상에 있지만 제가 이제 수동으로 오프해놨기 때문에 절삭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봐요. 남은 거리 이런 거. 지금 Z5니까 뭐 거의 바이트 위치가 Z5 맞죠? 자, 이제 황삭 들어갑니다. 외경 황삭 들어갑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거 피드 오버라이드를 좀 보면서, 일단은 처음에 저 끝에 그 최종점에 그 가는 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G71 외경 황삭 사이클을 써가지고 지금 황삭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됐어요. 이때는 이제 싱글 블록을 끕니다. 끄고, 조금. 그래도 손은 항상 피드 홀더에 가 있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그 공작물 주변에 이제 칩이 이렇게 말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저거는 그 절삭 조건, 절임량, 뭐 회전수, 그 다음에 이송 속도 이런 거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공구 그 인서트 팁의 뭐 제종 이런 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그 가공하다 보면 저런 게 이제 그 선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저게 이제 일종의 절삭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게 가공 측면에서는 가공 표면 조도 측면에서는 유동형 칩이 좋은데 이제 가공 그 절삭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유동형 칩이 절삭을 방해해가지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 이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막 여러 가지 공구도 다른 거 써보고 절삭 조건도 이렇게 뭐 다르게 해보고 합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해서 지금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일반 영광 소재를 저렇게 가공하다가 하면은 저렇게 칩이 말려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말려서 하면은 굉장히 그 위험해요.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자격증 뭐 위주로 이렇게 그 뭐 실습이라든지 뭐 준비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CNC 선반이라든지 이런 그 공작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이제 어떤 부품을 만들 때는 이런 뭐 프로그램도 잘 짜고 기계 조작도 뭐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하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절삭 조건, 공구 선정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막 똑같은 재료만 하면은 발전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단단한 뭐 소재로도 해보고 아니면 또 뭐 연한 소재로도 해보고 그래서 각각에 맞게끔 그 절삭 조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일종의 이제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노하우. 그래서 이게 뭐 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하여튼 많이 연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뭐 평생 그 이제 이런 기술 쪽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평생 자기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회사가 뭐 망하더라도 다른 회사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제 거의 황삭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식을 일단 해놓고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해놓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상 여유를 남겨놨지만 대략적으로 저 33부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33.4 정도 나오는데 왜냐면 우리가 G71 사이클 쓸 때 그 정상 여유를 뒀기 때문에 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을 호출해서 정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삭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삭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한번 치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33 정확히 맞습니다. 33. 여기 치수가 33 하나만 재서 맞다면 다른 것도 다 맞다는 겁니다. 치수. 프로그램을 이제 정확하게 짰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홈바이트.
홈바이트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홈바이트 홈가공. 그 다음에 이제 나사, 마지막 이제 나사 가공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사 가공할 때는 요 이송 속도 오버라이드라든지 이런 요거 벽에 딱 맞춰놔야 돼요. 스핀들 오버라이드 벽에 딱 맞춰놔야 돼요. 벽에. 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도면대로 지금 현재 도면대로 이렇게 이제 그 가공이 되는 겁니다. 치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중요한 부분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23.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 감독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치수를 잽니다. 그래서 23, 이거 보면 23 딱 나오죠. 23. 그 다음에 아까 쟀듯이 33 나오죠. 33. 그 다음에 여기 30. 그래서 30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아까 98은 딱 맞췄죠. 이렇게 98은 딱 맞췄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딱 도면으로 가공해서 딱 취소 확인하고 이제 제출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프로그램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공작물 원점 세팅, 그 다음에 공구 길이 보정 해서 1차 먼저 기준면 가공하고 그 다음에 2차 인공분 가공해서 최종 이제 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꼭 그 자격증 취득이나 앞으로 현장에서 오늘 그 영상이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